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직도 인도나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도로가 좁아 버스나 차량이 간신히 지나가고 시민들은 이런 도로에서 스스로 조심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시내 곳곳에 인도 및 보행관리 시설도 없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풍남문에서 남문 주변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일반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곳곳에 상가 표지판과 물품이 놓여 도로가 더욱 좁아진 형편에 버스 및 차량들이 좁아진 도로를 간신히 지나갑니다. 또 다른 지역인 관통로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역시 인도가 없어 차량 및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많고 시민들도 인도가 없다 보니 차가 다니는 도로를 아무런 의식 없이 무단횡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지 뭐. 여기가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날 만한데 여기가. 당장 뭐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도 이렇게 불편해. 여기가 댕기기가. 시내버스도 댕기지 그냥 버스도 댕기지 인도는 작지 막 이러니까 무서워.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있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제1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를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우석대학교 일원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하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14일 개회식에 박서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1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플러그인은 성찰과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 숲에서 길을 묻다의 저자인 김용규 시인, 광운대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또한 한일장로 신학대학교 조철민 박사, 한국교회 봉사단 박승철 사무국장,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김하생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컨퍼런스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덕구 목상 덕암 지역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안전사고 문제 및 부정행위 등 각종 사건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현장 시장실의 실제적 운영을 위해 대덕구 목상동 3사 산업단지와 상서평촌 재정 비촉진지구를 찾아 해당 지역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또 권 시장과 관계자들은 산업단지 내 16개 업체를 비롯한 대전 지역 32,533세대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전열병합 발전을 방문해 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사용 권유와 함께 오염 저감 시설 운영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과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24시간 감시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날 비포장 도로로 인한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무진이 일길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에 나섰습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권 시장은 2017년 국비지원 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의 선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북 지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 5월 기준 18.1%에 달하는 등 노인의 사회활동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전라북도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 예산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노인복지 예산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복지위는 13일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노인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보장 사업의 정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도는 사회보장 사업 98개를 정비하고 52억 5,1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환경복지위는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천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돼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북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또 사회보장 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 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13일 오후 2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금융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략적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역 내 총생산 3,522억 원, 부가가치 4,530억 원, 소비 2,590억 원, 투자 5,534억 원 등 최대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해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13일 전북도청에서 1조 원 경제 효과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북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북만의 금융타운 조성을 비롯한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또 금융타운 중심의 지역 금융서비스업 확대 성장 및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후방 효과 창출 등 실질적인 전북의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정책 구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주 여건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 기금운용 관련 서비스 전문 인력의 신속한 유입과 효과적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전북의 존재감은 매우 낮은 데다 경제 규모마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전북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대체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 사업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 운용사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금운용 투자사업 발굴과 정책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세종 남부권 15만 명의 안전을 책임질 세종소방서가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부 청사와 고층 건축물의 소방 안전도 책임지는 안전파수꾼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종 시민들의 안전과 각종 화재 예방 및 진화 등 다양한 소방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세종소방서가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대응단, 민원실, 어진, 아름, 한솔 안전센터와 한개 구급대 등으로 구성된 세종소방서는 총 99명의 소방공무원이 안전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정부 청사 및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세종소방서에는 약 100층 높이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압 펌프차 배치를 비롯해 소방 공무원들의 구조 및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5층 높이의 훈련탑이 설치됐습니다. 이 밖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할 심신안정실을 마련해 구조하는 소방관들의 건강까지 챙김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방 업무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한편 세종소방서는 지난해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40%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전국 평균인 60% 이상으로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노역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60대 부부가 무려 12년 동안 이 지적장애인을 축사 옆 쪽방에서 지내게 하면서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인 기피 등 강제노역의 피해 증상을 보이는 이 남성이 행방불명 처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가족들의 품에 데려다줬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공립중학교 교감이 불법 과외를 하고 일부 교사가 학생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감은 지난해 5월과 6월 매주 토요일 학생을 학교로 불러 수학 과목을 2시간가량 지도하고 1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감과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14일 시의회 의장 돈선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 시의회 의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 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모두 차용증을 쓰고 제3자와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